차장님, 저 문방구 주인장님이 또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셨답니다. 재개발 추진단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강민우 차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 바랜 골목 끝자락, 낡은 간판을 단 문방구가 보였습니다. 꿈꾸는 문방구라는 그 초라한 간판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주분들은 모두 동의하셨는데 저분 때문에 전체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우는 책상 위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설 이 자리에 반색이 묵은 문방구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열정적인 신입사원 시절부터 쌓아온 성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연소 차장 승진, 지난해의 도시재생상 수상,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까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늦은 봄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좁은 골목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그래,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날 구해준 전우 이야기 말이구나.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왜 이토록 아련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문방구 앞에 다다랐습니다. 낡은 유리창 너머로 단정한 모습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는 그의 손길에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건설 도시재생팀 차장 강민우입니다. 34살의 나이에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젊은 수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낡은 문방구에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만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문방구의 방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서자 카운터 앞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SK건설 강민우 차장입니다. 노인은 대답 없이 진열대의 연필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가게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빼곡했습니다. 50년대 만화책, 80년대 야구 카드, 90년대 딱지. 마치 시간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윤석호 어르신,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보상금은 시세의 2배였습니다. 어떤 상인도 거절하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젊은이, 돈이 전부는 아니네. 윤석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윤석호는 창가로 걸어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맞이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네. 내 아버지의 약속이기도 하고. 약속이라고요? 윤석호는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교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불량식품 검사 왔어요. 박소연 교사였습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맡고 있는 그녀는 매일같이 문방구를 들렀습니다.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윤석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강 차장님도 오셨네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재개발 반대 시민연대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여러 차례 그녀와 마주쳤고 매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기는 단순한 재개발 대상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라고요. 소연은 윤석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문방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받았던 따뜻한 미소, 시험 전날 몰래 건네봤던 엿과 격려의 말들. 그 모든 기억이 이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설 복합문화 공간은 문화요? 이 문방구야말로 진정한 문화이자 역사인데 그걸 모르시나요?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윤석호가 조용히 앨범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게. 오늘은 돌아가 보게나. 민우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방구의 방울종이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전쟁터에서 내가 배운 건 그거였어. 그때는 그저 노인의 흔한 교훈처럼 들렸던 말이 오늘따라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문방구의 낡은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도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려한 복합문화 공간의 설계도 위로 문방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책상에는 아까 준비해둔 행정대 집행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문방구 철거 명령이 떨어질 서류였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윤도진 일병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밝은 달이었을까요? 그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행정대 집행 문서를 만지작거리던 그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민우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민우야, 이 수첩은 내가 꼭 필요할 때 열어보거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첩을 집어드는 손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군인 둘이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2월 강인호와 윤도진, 강원도 인제에서 내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한 전우와 함께. 일기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 2월 15일. 오늘 윤도진 일병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새벽 정찰 중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다. 도진이가 먼저 발견하고 나를 밀쳐냈다. 그 총알은 내가 맞았어야 했는데 도진이가 대신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밤 그를 업고 야전병원까지 걸었다. 도진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내내 웃었다. 인호야, 나 장사꾼이 될 거야. 전쟁이 끝나면 동대문에서 제일 큰 가게를 열 거라고. 그의 꿈을 들으며 나도 약속했다.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내가 장사할 때 도와줄 수 있게. 1951년 4월 3일. 도진이가 나를 또 살렸다. 이번에는 수류탄이었다. 귀가 멍멍한데도 그는 또 웃었다.
이제 2번이나 내 목숨을 살렸으니 나중에 내 가게에서 평생 외상을 해야 할 거야. 전쟁터에서도 그의 웃음은 늘 따뜻했다. 195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포탄 소리가 유난히 거세다. 도진이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딱딱한 캐러멜이었다. 반으로 나눠 먹으며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고. 서울에서 그의 가게 개업식에 꼭 가기로 했다. 1953년 8월. 드디어 휴전이다. 도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인호야, 내가 먼저 가게를 차릴 테니 꼭 찾아와. 나도 약속했다. 공무원이 되어 성공하겠다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헤어졌다.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일기는 잠시 끊겼다가 20년 후인 1972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5월. 20년 만에 도진이를 찾았다. 이제는 서기관이 되어 그와의 약속을 지키러 갔는데 도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4년 전에 그의 아들 석호를 만났다. 20살의 청년인데 아버지를 꼭 닮았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 문방구를 하고 있었다. 동대문은 아니었지만 이 조용한 골목에서 도진이의 꿈이 이어지고 있었다. 석호는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자리를 꼭 지키라고 하셨다고. 언젠가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제야 알았다. 도진이도 끝까지 나를 기다렸구나. 하지만 난 너무 늦게 찾아왔다. 석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이제라도 도진이의 아들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 같았다.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마지막 일기. 이제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민우야, 내가 이 수첩을 읽게 된다면 부탁이 있다. 도진이의 아들 석호를 찾아가 주거라.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어라.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란다. 우리의 약속이고 기다림이고 한전우의 마지막 꿈이니까.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의 행정대 집행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전쟁 때 할아버지가 보았을 포화처럼 번쩍였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윤석호가 그토록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 공직자의 길을 고집하셨던 이유를. 그것은 전우와의 약속이었고 죽음의 순간에 나눈 캐러멜처럼 달콤하고도 절절한 우정이었습니다. 새벽녘 민우는 문방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석호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석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이자 은인이셨던 윤도진 일병의 아들이시죠. 윤석호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처럼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인호 중사의 손자였구나. 민우는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윤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이 자리를 꼭 지키라고. 언젠가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윤석호는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편지라오. 민우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석호에게. 나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강인호 중사를 끝내 찾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는 나의 전우이자 영원한 벗이었다. 내가 그를 위험에서 구한 것이 자랑스럽구나. 그날 적의 총알이 그를 향해 날아올 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밀쳐냈다. 대신 맞은 내 어깨의 상처는 지금도 영광의 훈장과도 같다.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의 공간이 아니다. 약속의 장소이자 기다림의 증표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기도 하다. 석호야, 부탁한다. 이 자리를 지켜다오. 언젠가 인호가 아니면 그의 피를 이어받은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다. 윤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을 가슴에 품어온 아버지의 유언이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강인호 씨를 찾지 못하셨지만 강 차장님의 할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오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윤도진 일병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대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방구의 풍경은 늘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 했는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은인의 아들이 지켜온 이 공간을 전우들의 약속이 깃든 이 자리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윤도진 일병님의 꿈이 이어진 이곳을 새로운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방구 문이 열리며 박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눈물 흘리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문방구가 왜 그토록 소중한지를.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방구 앞 골목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진행되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였습니다. 꿈꾸는 문방구 앤드 6.25 참전용사 기념관. 낡은 간판 대신 새로운 간판이 걸렸지만 문방구의 본래 모습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옆 건물과 통합되어 2층으로 된 복합문화 공간이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연필은 얼마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1층 문방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석호는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2층은 작은 기념관으로 꾸며졌습니다. 강인호 중사와 윤도진 일병의 전쟁 사진이 중앙에 걸려 있었고 그들의 우정을 담은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체 관람 오시나요? 박소연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우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따 보훈병원에서 참전 용사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민우는 더 이상 재개발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SK건설의 사회공헌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제는 도시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점심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우가 윤석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마치 친손자와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이것 좀 보고 가자꾸나. 윤석호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골목이 처음 생길 때 모습이란다. 아버지가 찍어두신 거지. 사진 속에는
새하얀 눈이 쌓인 골목이 보였습니다. 젊은 윤도진이 문방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석호야,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란다. 이제야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겠네. 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새로 심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줄 나무였습니다. 참, 이번 주 토요일에 고아원 아이들 방문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박소연이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용품을 나눠주고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민우가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전우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윤도진 일병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해서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문방구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70년 전 두 젊은 군인의 약속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옛날 과자 냄새가 가득했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호와 윤도진이 꿈꾸었던 그 평화로운 일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두 전우가 환하게 웃으며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